자, 이제 상반기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과연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상반기가 좀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또 경제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얼마 전에 컴백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물론 그때부터 본격 반등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네. 좀 일부 희망을 갖긴 했었거든요. 네네. 컴백 랠리는 그때 왜 나왔었던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지지난주 말에 조금 이제 시장이 네네. 좀 좋고 이번 주 초까지 좀 사실은 좀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도 이제 상방보다는 이제 하방 쪽으로 좀 약간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게 일단은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미시간 대학교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지수가 좀 다시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이제 정상 레인지 안에 이제 들어왔던 부분 이제 그게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유는 사실은 요거는 좀 약간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 네네. 상원 하원 청문회에 간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어저께도 발언이 사실은 있기는 네네. 했습니다만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5월 달에 사실은 이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맞아요. 단어를 일단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침체가 가면 이제 정책 속도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네라는 생각까지도 한 발 더 나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시장이 사실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세션이 온 것도 아니고 리세션이 올 것 같다라는 사실은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엄청 많이 사실은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사실 더 이제 좀 저희 같은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숫자를 봐야지 이제 이게 그럼요. 확인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사실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빅스 지수나 아니면 이제 푸컬 레이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예전 대비 이 지수들이 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은 빅스도 사실은 풋 옵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네. 당연히 이제 푸컬 레이셔 같은 경우는 콜 옵션 대비해서 풋 옵션이 어느 정도 사실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다른 건데 그쵸. 이게 이제 이 풋옵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해지용으로 사실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스마트 머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수요 자체가 사실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지를 안 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은 해지를 그러면은 이제 다 걷어들였느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손 놓고 당했느냐? 네.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같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시장이 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일부는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침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네. 좀 덜 올라갔고, 그냥 푸컬 레이셔도 좀 이렇게 아주 급격하지 않은 거는 시장이 앞으로 급격하게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포의 패닉 상태는 아니다. 네. 이 정도로까지는.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지? 네네. 이거 어디까지 내가 해지를 해야 되지? 약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이제 좀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네. 시기가 돌아하게 됐을 때가 이제 반등 시기일 것 네, 같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바닥은 좀 언제쯤으로? 네, 이제 그거를 알면 사실 이제 제가 돗자리를 사실은 이제 깔기는 할 텐데, 네네. 사실은 결자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돼요. 근데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시장이 어지럽고 이제 그 센티먼트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물가를 사실은 놓고 보면 물가의 구성 자체가 주거비, 그다음 네. 주거에 관련된 비용이 40%를 넘게 차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운송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 이제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좀 네네. 차지를 하고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차트가 나오죠. 이제 거기에 이제 푸드 앤 베이버리지, 이제 그게 이제 10%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들이 한 80% 정도를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영역에 사실은 다 그쵸. 들어가죠. 이제 그게 이제 유가죠. 네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원재료 가격이 사실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위축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올 위기는 사실은 저는 주거비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 주거비가 눈에 보일 만큼 현격하게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네네. 모기지 금리를 사실은 거의 6% 가까이 올려서 급등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집값이 내려간다, 뭐 렌트비가 내려간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사실은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중국이 이제 리오픈한 것 때문에 지난주 뭐 120불 갔다가 사실은 이제 뭐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네. 조금 올라오고, 이제 어제는 조금 더 빠지기는 했지만 네. 여튼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이제 보인다라고 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유가에 대해서 투기 수요 자체가도 이제 조금 약간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값은 사실 조금 달라요. 집값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도 빠지면서 사실은 재고도 같이 이제 빠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직전의 상황이 사실은 이제 재고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듣는 이유는 미국인들의 물가 지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집값이 안 떨어지면 아무리 유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가 안 잡힌다라는 네, 맞습니다. 논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저희도 수많은 지표로 확인했어요. 네. 근데 재고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재고라는 거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고가 이제 집이 이제 거래가 사실은 많아지면서 네네.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깎이면서 집값도 그렇죠.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네네네. 거잖아요. 이제 하향 편중화가 되는데 그 직전에 나타나는 게 재고가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현상이 먼저 나타나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거래가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집값이 또 다시 거래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네. 재고도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니까 사실은 침체를 가지 않는 이상 재고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다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시그널이 재고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 네. 디맨드 자체도 사실은 조금 줄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값이 잡혔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은 아니지만은 네. 그 이전 단계의 시그널까지는 조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여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7월, 8월 달이 사실은 집값이 잡히는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이 7월 인플레이션 때는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네. 7월 말 FOMC 때는 사실은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 때는요? 네, 그때는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 정도 시그널이 된다면 우리는 타임라인을 지금 미리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언제쯤 그 물가가 꺾일 것이냐에 네. 대해서. 다만, 그래도 7월 말 정도에는 이런 지표를 본 연준에서 네. 약간의 시그널을 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8월 내지 9월쯤에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잭슨 홀 미팅이 가장 이제 그게 올해 언제 굉장히 예정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네네. 하고 있어요. 잭슨 홀 미팅 때쯤 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집값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재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여름에 있었던 거래, 그리고 또 이제 학기가 9월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거래가 사실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잡히겠다 안 잡히겠다라는 부분이 좀 선명하게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드 지표,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CPI 지표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드 지표들이 8월 달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추세가 확인이 되면 분명히 이제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완전 긍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잡고 있잖아요. 네네. 7월 말에. 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조금 적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제 2.5%라는 게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거든요. 그쵸, 네. 중립금리라는 거는 사실은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이게 보면 점도표를 봤을 때 올해, 내년, 그다음에 롱골텀이라 그래가지고 저 끝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중립금리인데, 네네. 그 언젠지 모를 저 먼 미래의 그 이상적인 금리를 올해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네네. 다음 달에. 예, 다음 달 말에 방이 맞추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호키시 스탠스로 그쵸, 넘어가는 그쵸. 거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 호키시 스탠스가 과도하게 되면 이제 진짜 침체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7월 말쯤 됐을 때 이런 지표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중립금리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톤이 좀 바뀐 메시지를 내놓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지표로 좀 확인이 되고 7월 13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니까 그게 좀 확인이 되면 아마 좀 적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그 하반기의 중순쯤 되면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네. 저희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조짐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네.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네. 사실 2개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네.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네네. 현금 마련하고 있다가 주식에 네. 이제 들어가 더 싸지면 이제 사라 뭐 이런 말씀을 사실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되게 많고 카페에서도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 바보다 뭐 네. 이런 욕설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못 사면 내일도 못 사고요. 내일 모레도 못 삽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심리를 사실은 아주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느 정도 이상은 좀 채워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뭐 주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주식이랑 사실은 뭐 현금 비중까지 얘기를 뭐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일단은 미국이 네. 여러 가지 현황 이런 문제들을 가장 먼저 맞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비중은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일 빨리 돌아설 네. 것도 미국이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가 보는 섹터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특히 제약 네. 같은 케이스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고배당 스타일. 네네. 이는 저는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모아가는 이제 네네. 개념으로 좀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유럽은 인플레이션을 뭐 지금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언제 잡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고 대표적으로 영국만 하더라도 지금 5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캐나다도 지금 아직 안 제대로 잡히고 있어요. 제대로 안 잡히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럽을 보는 거는 뭐 지금 뭐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는 거는 사실 논리상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좀 유일하게 좀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일본과 중국 네. 같은 케이스는 조금 잡아갈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잡아간다는 게 예, 좀 포지션을 좀 네네. 높게 좀 네. 가져간다는 좀 필요가 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침체가 오면 올수록 장기채 가격은 사실은 오르게 돼 있어요. 금리는 그래요? 빠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TLT 같은 ETF들을 사실은 지금서부터 조금씩 모아가셔서 일정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뭐 20-30% 정도 채운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지금서부터 뭐 주당 아니면은 뭐 일당 아니면은 뭐 월간당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만. 네. 그럼 현금 보유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금 보유 전략은 한 15% 정도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그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떨어질 때 이렇게 커브가 떨어질 때 여기서 자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잡는 순간은 여기가 아니라 이 맞아요. 위에 잡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현금 보유 전략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다 생각 안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상황에서 침체에 대비하는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월가워즈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